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은 무작위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봉투를 열어보는 작업, 그걸 컨실먼트라고 하는데, 무작위 배정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되게 잘 해야 되고 컨실먼트도 잘 해야 되는데, 컨실먼트를 하기 위해서 봉투를 싸는 게 있죠. 그건 일단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분실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전화를 딱 걸어서 비밀번호 탁 치면 알아서 딱 말을 해준다든지, 앱을 이용해서 탁 뭐 비밀번호 치고 딱 누르면 그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겠죠, 만들기가.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큰몽에다가 또 하고, 그래서 그 큰몽 비슷한 거 외국에서 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무작위 배정이 필요하고, 무작위 배정을 한 다음에 꼭 동반되는 것이 컨실먼트인데, 컨실먼트를 위한 도구를 제가 만든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이기도 하고, 뭐 물론 간단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이고요. 안드로이드 앱만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주사위가 들어있는데 이름은 랜드마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게 열립니다. 첫 번째가 My Trial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근데 연구에 따라서는 트라이얼 제목이 따라서 정해집니다. 뭐 파이어니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있으면 연구의 제목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아무나 막 열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닫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시로 만든 거라서 비밀번호가 1, 2, 3, 4입니다. 그래서 치겠습니다. 여기다가 해서 숫자가 나타나는데 1, 2, 3 보이시죠? 참, 변호를 하기 전에 보시면 여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Be sure to check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환자가 딱 왔을 때 이걸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꼭 항상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봉투를 열어야 되죠. 그걸 영어로 쓰는 겁니다. Before the opening the envelope.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해라. 이게 봉투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작업이. 그리고 subject number가 increase by 1. 번호가 1씩 올라가죠.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니까 1, 2, 3, 4 되는데 anything less than 1. 1번보다 작은 거, 뭐 음수,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연습용으로 만든 거예요. 연습용 제가 10개를 만들었거든요. 처음 딱 열면 마이너스 9번부터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습이 필요하니까. 실제는 막상 해보면 딱 한 번 열어보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다가 번호를 1, 2, 3, 4를 칩니다. 치고 완료를 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Open the envelope 나타났죠. 서비스 넘버가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Open the envelope을 클릭하게 되면 번호가 지금은 마이너스 4죠. 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라. 아스피린을 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오픈 더 엔블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아스피린이고, 다시 엔블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인데 아스피린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타이런이 나왔네요. 0이 타이런입니다. 0까지는 연습이에요. 이제 1부터가 진짜예요. 다시 딱 하게 되면 1 타이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앱을 지우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무작위 배정은 이제 따로 해야 되죠. 컴퓨터에서 했는데 그 열어보기 위한, 그 오프닝을 위한 또는 컨실먼트를 위한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연습용이에요. 연습용을 이용해 보실 분들은 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앱은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무작위 배정을 하고 난 것을 컨실먼트 하는 건데, 무작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왜 놀랐는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무작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randomize, How to do randomization, How to do random allocation 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2014년도에 썼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은 2014년 3월에 제가 쓴 논문이고요. 스페셜 리포트에서 How to do random allocation, randomization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에 몇 가지, simple randomization, block randomization, stratified randomiz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한글로 된 것보다는 좀 부담스럽겠죠. 이 가장 심플하고 많이 쓰이는 거, 콘솔트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는 방법이, 심플 랜더미제이션, 블락 랜더미제이션, 그리고 스트리트파이더 랜더미제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딴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콘솔트에서 하는 거. 그리고 코크란 리뷰 있죠. RCT를 메타 분석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역시 심플 랜더미제이션, 블락 랜더미제이션, 스트래티파이드 랜더미제이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인되고 파퓰러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마 이거 썼을 때 저보다 빨리 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랜덤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리고 랜덤 알로케이션이 제가 개발한 방법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는 방법이지만 마치 라면을 많이들 해서 먹고 있는데 라면 끓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외국군 찾아가서 막 공부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검색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저보다 빨리 이걸 쓰신 분을 발견했어요. 누군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나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 걸 보는 것보다는 이분 걸 보기를 더 추천합니다. 왜? 한국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메드라고 있어요. 코리아메드는 한국에서 만든 저널들을 이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딱 검색했더니 20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순부터 쫙 올리면서 봤어요. 딱 과거순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논문 하는 2013년 다른 분들은 랜더미제이션 해서 논문을 많이 썼는데 랜더미제이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다는 거죠. 예. 근데 2014년도에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삼성 서울병원 아시죠? 성균관의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재철 교수님이 썼더라고요. 게다가 정형외과잖아요.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RCT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걸 쓰셨더라고요? 저랑 이분이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좀 반갑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삼성의료원에 있다가 나왔고, 같이 있었던 이 교수님이랑 저랑 겹친 적이 없어요. 제가 전공의하고, 펠로하고, 나오고 나서 이분께서 다른 병원에 계시다가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교수님 가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수술장비를 같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학교에서만 만나는 차이인데,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랜더미제이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한글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제 건 거의 똑같아요. 마치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오늘 막 검색하다 처음 받았어요.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주관절 학회지에 나와 있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 추출에 대해서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 돈을 뜯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있고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무작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사위 던지는 건 요즘 잘 안 씁니다.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로. 그래서 단순 무작위 배정. 그래서 이제 심플 랜더미제이션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열화 퍼뮤티드 블락 랜더미제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화 스트래티파이드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보다는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읽어보시길 권하고 연구자가 이걸 읽었고 이해를 하셨더라도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연구와 무관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타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락을 했는지 청화를 했는지 심플로 했는지 블락 했다 그러면 블락 사이즈가 몇 개를 했는지 랜덤하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은 의뢰한 그 사람 랜더미제이션 한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저한테 의뢰하면 제가 그걸 합니다. 제가 컴퓨터로 다 하고, 그걸 또 콘솔트나, 코크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랜더미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표현하는 문구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매달 며칠에 했다는 것도 다 언급을 해야 돼요. 원래 RCT에는. 콘솔트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되게 반가웠어요. 이걸 관심 갖고 있는, 제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한글로 이걸 썼다는 것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 배정을 하시면, 저 이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찰나에는 제 논문을 읽어보시라. 제 논문 뭐냐면 이거를 읽어보시라고 영상을 찍는 도중에 혹시 한글로 된 게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검색해봤더니 한글로 된 게 있는데다가 게다가 제가 쓴 글이랑 거의 비슷한 거에다가 심지어 저보다 더 빨리 쓰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이게? 그 2013년 준 6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보다 더 빨리 쓰신 거죠. 뭐 딴 사람 보면 이거 영어를 한글을 영어로 내가 번역한 거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해드리고 제 논문보다는 이 글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대충 감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솔트와 코크란에서 랜더미제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 있으니까 물론 영어라서 조금 그렇지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안 되시면 한글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하시려면 딴 데 이제 제3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시려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은 크몽에다가 신청하시면 랜더미제이션 검사하시면 제게밖에 없어요. 뭐 딴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하시고 다른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파이번가 하는 그 업체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아직 의뢰된 사람 없는데 하게 되면 제가 랜더미제이션도 하고 그 앱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